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문 앞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로 붐볐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번갈아 법정 건물을 향했다. 오늘은 강남 재개발 살인 사건의 최종 선고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그날, 법원 앞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피고 서민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법정 안은 이미 만석이었다. 피고석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서민혁이 앉아 있었다. 한때 유망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였던 그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재판을 주재할 사람은 강철의 심판이라 불리는 백지환 부장판사였다. 30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공정성을 의심받은 적 없는 강직한 판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 검은색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사건 피해자 윤도진의 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단단하게 불타고 있었다. 하린아, 정말 괜찮겠니? 옆자리에 앉은 이모 오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모. 오늘은 꼭 여기 있어야 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판사의 입장이 선포되었다. 모두 일어섰고 백지환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은 그는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강남 재개발 관련 사건, 피고 서민혁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세진 검사가 일어섰다. 그는 강직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자료를 정리한 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입니다. 피고 서민혁은 자신의 불법 자금 횡령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윤도진 씨를 살해했습니다. 김 검사는 테이블에 놓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흔, 위조된 알리바이, 그리고 실종 당일 두 사람의 격한 언쟁을 목격한 증인까지. 모든 증거는 피고의 유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검사의 목소리만이 법정 안을 메웠다. 다음은 변호인의 차례였다. 서민혁의 변호사 한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혈흔은 두 사람이 장시간 함께 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흔적이며 알리바이 역시 상황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는 서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서민혁 씨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일 뿐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서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도진이는 제게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제 가족이, 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절절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 안을 적셨다.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휴정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휴정이 선포되었다. 하린은 이모와 함께 법원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하린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이모, 만약에 아빠가 정말 살아있다면요? 오미경은 눈을 크게 떴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아빠가 제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인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곧 재판 속개가 선포되었다. 모든 이가 법정으로 돌아왔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본 재판부는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법정 안에 울린 그 한마디.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했다. 윤아린,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판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방청인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앉으세요. 하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손에서 판결문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할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손에는 작고 낡은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윤아린의 발언은 법정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판사 백지환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가진 이 USB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판사석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따라 움직였다. 검찰석에 앉아있던 김세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중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다만 절차에 따라 간략하게 진술하시고 USB는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십시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검찰 측에 넘겼다. 김 검사는 조심스럽게 법정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영상 속 인물은 바로 윤도진이었다.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거친 숨을 내쉬며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영상의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날짜는 그가 실종된 날보다 하루 뒤였다. 내 이름은 윤도진이다. 만약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도망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법정 안에서 탄식이 터졌다. 피고 서민혁은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 속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도진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강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다. 그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들은 날 조용히 없애려 했다. 서민혁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는 결백하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다. 그는 긴장한 듯 주위를 살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특히 백지환 판사.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순간 법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백지환 판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화면 속 윤도진은 서류 뭉치를 들고 카메라 앞으로 가져왔다. 이 문서들은 백 판사가 장태성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증거다. 청탁과 비리,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날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스크린에는 장태성 회장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계약서 사본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물증이었다. 김세진 검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영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영상의 마지막, 윤도진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인아, 이 영상을 발견했다면 내가 세상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 아빠는 널 믿는다. 영상이 꺼지자 법정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재판장님. 검사 김세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판사 백지환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 경비가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백지환 판사, 당신은 뇌물수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 김태현이 손에 수갑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백지환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굳게 다물었고 경비들에게 양팔을 맡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모든 시선은 이제 다시 윤아린에게 향했다. 한 소녀가 세운 용기가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피고 서민혁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할인아, 너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해서 나타나실 수 없어요. 김세진 검사는 할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법정은 해산되었고 윤아린과 오미경, 그리고 서민혁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비밀리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탄 차량은 곧장 서울 외곽의 경찰 보호시설로 향했다. 창밖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윤아린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빗줄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찰 보호시설. 차가 조용히 멈춰섰고 윤아린은 천천히 차량에서 내렸다. 옆에는 오미경 이모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혁이 함께 있었다. 김세진 검사는 그들을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머무셔야 합니다. 아직 장태성 회장 측 인물들이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공간은 단순하고 검소했지만 철저히 통제된 분위기였다. 안전하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언가 숨겨진 긴장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할인은 한숨을 쉬며 이모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모,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오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없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김세진 검사가 작은 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였다. 김태현 형사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정리된 관계도와 증거 목록이 띄워졌다. 장태성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부동산, 정치, 법조계까지 연결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백지환 판사는 그 네트워크의 한 축이었죠.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서민혁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윤도진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몇 달 전부터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흘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자 사라졌죠. 여러분에게 USB의 위치를 알린 건 사실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할인의 시선이 흔들렸다. 김태현은 조용히 할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할인 양, 혹시 처음 USB를 찾게 된 경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할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책장 뒤 금고에 USB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김태현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오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만든 이야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할인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이모, 무슨 말이에요? 오미경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도진이는 나에게 먼저 연락했어. 실종된 지 몇 달 후 극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그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도. 하리는 눈을 깜빡이며 이모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럼 그 꿈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어. 너는 내가 믿는 걸 따르는 아이잖아. 누군가의 말보다는 스스로 납득해야 행동하는 아이니까.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가슴 속에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감사함까지도. 잠시 후 김태현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윤도진 씨는 현재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린 양, 당신의 행동은 이미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김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뉴스 속보, 수많은 댓글과 기사들이 쏟아져 있었다. 윤아린, 감성 플레이인가 정의인가. 법정을 울린 딸의 증언, 알고 보니 시나리오. 피해자 가족의 진실 게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세상은 그녀의 용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냉소적으로 외면했다. 오미경은 조용히 하린의 어깨를 감쌌다. 사람들은 항상 진실보다 자극을 먼저 믿어. 하지만 너는 흔들리지 마. 내가 보여준 건 진심이었잖아. 하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은 누군가에겐 연극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그 법정 안에서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낼 힘은 지금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서울 외곽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곳, 인적 드문 산속의 작은 산장. 눈으로 덮인 길을 따라 경찰 차량이 조용히 들어섰다. 하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모의 진실, 세상의 반응, 그리고 곧 마주할 사람. 문득 차가 멈췄다. 김태현 형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안전인원이 대기 중입니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내렸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그녀의 눈이 살짝 떨렸다. 이모와 서민혁이 뒤따라 내렸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그리고 그곳 조용한 난로 앞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이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기억 속의 아버지였다. 아빠. 윤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하린을 향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린아. 그 짧은 한마디에 하린은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윤도진은 조심스럽게 하린을 떼어내며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린아, 미안하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야. 넌 지금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어. 아빠가 아니었으면 넌 그 법정에 그렇게 서지 않아도 됐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하린의 가슴을 찢었다. 하린아, 아빠는 이제 예전의 아빠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윤도진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동자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도망치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누가 날 찾는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 그런 삶 속에서 난 나 자신을 잃었어.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아무리 변해도 저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윤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감추려 했었다. 한편 오미경은 조용히 방 한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후회가 묻어 있었다. 잠시 후 김세진 검사가 산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도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윤도진 씨, 이제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문서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직접적인 진술이 없으면 아직 부족합니다. 윤도진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은 모두를 멈칫하게 했다. 하지만 내가 진술을 하려면 내 딸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할인이 다시는 나처럼 숨어 살게 두고 싶지 않아요. 김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선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아린 양은 대한민국 경찰의 공식 보호 대상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윤도진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아직 불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할인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불빛이 희미한 방 안, 그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누워 속삭였다. 아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윤도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답했다. 그래, 다시는.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작고 슬픈 떨림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더 큰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막 지나고 산장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눈이 내린 숲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잔혹하고 무거웠다. 윤도진은 이른 아침부터 형사 김태영과 함께 경찰 자료실로 이동했다. 그의 증언과 증거는 국가 차원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열쇠가 될 예정이었다. 회의실에는 김세진 검사, 김태현 형사, 그리고 윤도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서류, 영상 캡처본, 그리고 윤도진이 추가로 제공한 녹음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제가 장태성 회장 측 사람들과 만났을 때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일부는 뇌물 거래에 대한 대화고 일부는 제거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김태현은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들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도진이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 발언입니다. 김세진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장태성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연결한 비공식 조직의 실질적 수장입니다. 이 조직은 청와대 고위 인사, 전직 대법관, 재벌 간부들까지 포함된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윤도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행됐고 모두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된 사업과 정책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죠. 김세진은 문득 정색하며 물었다. 윤 씨, 혹시 백지환 판사 외에 법조계 인물이 더 연루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도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명 있습니다. 현직 고등법원 판사와 검찰 고위 간부입니다. 그들은 장 회장의 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묵직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수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폭로였다. 한편 산장에 남아있던 윤아리는 이모 오미경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연일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딸, 진실의 아이콘 혹은 감성 전략가? 윤아린, 그 진심은 어디까지였나? 하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세상은 그녀의 진실보다 의심을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오미경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하리나, 세상이 널 어떻게 보든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리는 고개를 돌려 이모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빠가 말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다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오미경은 할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넌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지금 너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 순간 할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다시는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같은 시각 윤도진과 수사팀은 서울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태현 형사는 보안팀과 통신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윤도진에게 말했다. 서울 도착 후 보호신분을 통해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부터는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윤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있을 장태성의 시선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이동 차량 안 김세진 검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죠. 윤도진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정의는 존재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나요? 그 질문에 김세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하며 시선을 앞창에 고정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이 싸움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윤도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조수석에 앉은 김세진 검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 씨, 서울에 도착하면 곧바로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증언을 마친 뒤 검찰 특별보호시설로 이동하실 겁니다. 윤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였다. 마치 입을 열면 감춰왔던 고통이 쏟아질까 두려운 듯했다. 할인이는 괜찮습니까? 그가 처음 입을 뗐다. 지금 산장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접촉은 모두 차단돼 있고 언론에도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닐까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진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동정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윤도진은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쓸쓸했다.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법정을 뒤흔드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소녀로 자라길 바랐죠. 잠시 후 차량은 서울지검별관에 도착했다. 보안 검색을 마친 후 윤도진은 지하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엔 이미 특별수사관과 고위검찰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도진 씨, 편하게 앉으십시오. 당신의 진술은 이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녹음 장치가 작동됐고 조용히 진술이 시작됐다. 윤도진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풀어냈다. 장태성 회장과의 만남, 백지환 판사의 부패, 그리고 고위 법조인들의 실명까지.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무거워졌다. 같은 시각 산장에서는 할인이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식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미경은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입맛 없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무슨 생각해? 그냥요. 아빠가 변했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오미경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람은 사건을 겪으면 달라져. 특히 그런 크기의 사건은 마음을 뒤집어 놓지. 근데 말이야.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자라서 다행이야. 나 같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할인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곧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근데요, 이모, 진실을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없앨 수 있는지, 아빠가 혼자 숨어 살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요. 오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의 말은 뼈를 때리는 진심이었다. 가끔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빠가 죽었다고 믿고 지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오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후 할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오미경은 조용히 할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두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너는 진짜를 보고 있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은 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윤도진의 진술이 끝나고 있었다. 조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윤 씨. 지금부터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가비리 특별수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장태성 회장을 포함한 고위직들의 출국도 모두 금지 조치했습니다. 윤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멎었고 회색 구름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경찰 내부 통신이었다. 할인에게 위협적인 연락이 갔습니다. 출처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너도 아버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도진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 그녀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 끝난 줄 알았던 도망. 진실이 드러날수록 어둠은 더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산장의 창문을 통해 회색 하늘이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다. 바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윤아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손에 쥔 핸드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메시지. 너도 아버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익명의 협박이지만 문장의 무게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할인아, 괜찮니? 오미경 이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미세한 경직이 남아있었다. 아빠가 다시 도망쳐야 할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닐 거라면 우리가 숨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미경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지금 숨는다면 이 모든 건 뭐가 되겠니? 그렇다고 계속 싸우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요. 할인의 말은 흔들리는 마음의 경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존과 거대한 부패를 밝혀낸 존재,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위협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이었다. 그 순간 산장 문이 열리며 경찰 한 명이 다급히 들어왔다. 윤아린 양, 지금 당장 이송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의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게 결정됐습니다. 이곳은 노출됐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일어섰다. 이미 익숙해진 듯 짐도 없이 그대로 코트를 집어들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앞을 응시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USB, 원래 경찰이 갖고 있었던 건가요? 형사는 놀란 듯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죠? 할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걸 찾으라는 꿈을 꿨다는 얘기, 사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그 장소에 가봤는데 이미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더라고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미리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먼저 들고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건에 여론의 시선이 집중될 테니까요. 그 말에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선 건 그녀였지만 모든 게 그녀 손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저는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움직였던 걸까요? 형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 건 당신이에요. 아무도 법정에 서라고 강요하진 않았죠. 그 말은 차갑지만 진실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렇다. 나는 스스로 일어섰다. 그 누구의 각본도 아닌 나 자신의 결심으로. 서울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보호시설로 안내됐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었지만 출입 통제와 경비는 군사 작전처럼 철저했다. 이틀 뒤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리냥, 혹시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다. 직접. 법정에 다시. 하지만 곧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밤 윤도진이 보호시설로 그녀를 찾아왔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리나, 미안하다. 널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윤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괜찮겠니?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윤도진은 그 말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하리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시작했다. 2025년 2월 14일. 나는 다시 선택한다. 이번에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말할 것이다. 진실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 힘을 주며 그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싸움의 진짜 시작이었다. 윤아린의 증언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세상은 다시금 요동쳤다. 검찰은 일정을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정보는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다. 익명의 제보, 언론의 추측보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게시물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윤아린, 영웅인가 연기자인가. 법정을 흔든 감성 연설, 각본이었다면? 꿈 이야기, 처음부터 짜여진 시나리오. 경찰 보호시설 안, 윤아린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눈은 멎었지만 마음은 것엔 폭풍 속에 있는 듯했다. 그녀를 공격하는 건 더 이상 그림자 속 인물들이 아니었다. 지금은 익명의 대중, 댓글, 영상, 패널 토론, 유명 유튜버의 해석 영상까지 세상이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오미경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뉴스 끄자. 이건 그냥 소음이야.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녀의 말은 차갑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단지 너무 익숙한 듯 담담했다. 그들이 하는 말, 그게 사실은 아니어도 결국 사람들은 그걸 먼저 믿어요. 오미경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리는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그걸 바꾸는 건 결국 행동밖에 없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몇 달 전부터 정리해온 자료들, 아버지와 공유했던 녹음 파일, 경찰의 수사 정리본, 그리고 자신이 남겨온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문서로 묶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다. 수신인, 진실탐사센터, 독립기자 윤상우, 해외언론 외신 특파원. 그녀는 직접 그들을 불렀다. 검찰이 아닌 언론을.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오미경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선택했으니 뒤는 내가 막을게. 그로부터 하루 뒤 독립언론 오플리포트는 윤아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은 이랬다. 그날 법정에 선 소녀는 무엇을 지켰는가. 기사는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닌 철저한 팩트 기반 보도였다. 기사에는 장태성 회장의 실명, 자금의 흐름, 그리고 백지환 판사의 녹취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역공이 시작됐다. 윤아린이 사용한 USB, 조작 가능성 제기. 윤아린 이모,
전직 언론인 출신, 여론 조작 배후. 친정부 성향 언론과 권력에 가까운 방송사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다. 심지어 모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성년자가 사법 정의를 좌지우지하는 현 상황,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커뮤니티로 퍼졌다. 하리는 그날 밤 경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기사와 댓글들을 살펴보았다. 역시 얘도 판사 아들이랑 다를 게 없었네. 자기 드라마 찍고 싶은 거겠지. 어디서 감성팔이야. 하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다.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 다음 날 그녀는 김세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언론을 먼저 택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진실이 전해지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법정에서 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김세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여론의 관심과 압박 속에서 반공개 형식으로 전환됐다. 최소한의 보도진만 허용되었고 윤아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법정에 들어서던 날 아침, 하리는 아버지와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하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넌 충분히. 아빠, 제발요. 하리는 그의 말을 막았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선 하리는 잠시 멈춰섰다. 2개월 전, 그 법정에서 처음 외쳤던 네 마디. 아빠는 살아 있습니다. 그날의 공포, 떨림,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증언석에 섰다. 윤아린 양,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땐 그냥 아빠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빠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 다시는 누군가 억울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날 법정안은 조용했지만 수백만 명의 시선이 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한 소녀의 용기가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찍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윤아린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전의 비난과 조롱, 의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직한 존경과 연대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소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담는다. 언론 보도 역시 달라졌다. 독립언론뿐 아니라 기존의 대형 방송사까지 윤아린의 진술과 수사자료, 녹취록 전문을 보도하며 여론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한때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던졌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틀렸던 걸까? 그날 이후 검찰은 장태성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격 개시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회장실, 자택, 별장, 심지어 해외법인 사무소까지 포함되었다. 며칠 만에 드러난 자금 흐름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자금 계좌만 14개, 허위 계약서를 통한 자산 이전, 법조인과 정치인에게 흘러간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 기록. 백지환 판사 외에도 현직 고등법원 판사 2명, 전직 검찰 간부 1명이 직무 정지되었다. 검사 김세진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뇌물 혐의나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권력과 자본의 구조적 결탁에 대한 정의의 첫걸음입니다. 윤도진은 보호시설 내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린의 손을 잡았다. 하린아, 이제 곧 끝이야. 하지만 하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윤도진의 가슴을 흔들었다. 자신이 살아남아 돌아온 이후 딸에게 미안했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은 언론과
경찰로 가득 찼다. 이유는 단 하나. 장태성 회장이 드디어 체포된 것이다. 도주를 시도하던 그는 인천공항에서 특수수사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3명의 전직 공직자, 2명의 기업 간부가 함께 입건되었다. 체포 당시 장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결국 이렇게 되는군.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고 SNS에는 윤아린의 승리라는 문구가 퍼졌다. 그러나 정작 하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에요. 진실의 승리예요. 며칠 뒤 특별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 선 장태성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를 둘러싼 증거는 말보다 더 확실했다. 윤아린은 증언석에 다시 섰다. 이번엔 기자들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번쩍였지만 그녀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삶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장태성, 부패방지법 위반, 공갈협박, 살인교사 미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안은 조용했지만 바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윤아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윤도진이, 그 옆엔 오미경이 있었다. 끝났네. 서민혁이 뒤늦게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윤도진은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아린 양,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어떤 마음이신가요? 다시 법정에 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장래 희망이 판사나 검사인가요? 하린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곁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실렸다. 진실의 곁에 서는 사람, 윤아린. 7년 후, 2032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경은 여전히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낮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계절, 법원 출입문을 향해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검정 정장에 단정한 머리,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법률 문서.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법조인 윤아린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법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는 살아있습니다. 그 네 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시선을 바꾸고 또다시 많은 것을 걸어가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오늘 그녀가 서는 법정은 그때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 서울 강남 재개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부당한 강제 퇴거 명령에 맞서 제기한 집단 소송. 하린은 그들의 법적 대리인이었다. 그녀는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다. 벤치석에 앉은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하린을 바라보며 작게 인사했다. 하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돌려주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 오늘 이 사건의 재판장, 백태연 판사. 백지환 전 판사의 아들. 7년 전 부패한 권력의 중심에서 몰락했던 판사의 그림자 속에서 태연은 스스로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법정 안에는 일순 정적이 흘렀다. 하린도 태연도 서로를 알아보았다. 10대 시절 스쳐 지나간 기억. 서로의 아버지가 엇갈린 진실 위에 섰던 그때.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 아래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린은 탄탄한 논리와 자료로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했고 변호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상대 측은 대형 로펌이었지만 그들의 논리는 개발의 논리였고 하린의 논리는 사람의 이야기였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읽기 위해 백태연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지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과 인간의 존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강제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박수는 없었다. 그저 조용한 안도의 한숨이 법정 안에 퍼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유나리는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백태연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 후 법정 밖 벤치에 앉아있던 할인 곁으로 윤도진이 다가왔다. 이젠 완전히 회복된 모습의 아버지.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인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제는 내 길이야. 넌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넌 너만의 빛으로 서 있는 사람이야. 그 말에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할인을 초청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진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자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 윤아린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할인을 만든 가장 큰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실은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담는다. 진행자는 놀란 듯 되물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할인은 살짝 웃었다. 제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란 걸. 그녀는 이어서 덧붙였다. 그리고 어떤 진실이든 누군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방송은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라디오를 넘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윤아린.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소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진실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빛은 그늘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그늘조차 언젠가는 빛을 향해 걸어간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